그리운 내 형제여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리운 내 형제요 이게 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음악적으로 이제 분석을 또 하면 더 정확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 거기까지는 나중에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그 성음 훈련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스스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뭐 늘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 외국 음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부럽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오제이스라든가 뭐 이런 로드 스튜어트 같은 사람들 소리가 굉장히 허스키 보이거든요. 그 같이 그런 노래를 막 부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옐로우 보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판소리식 이제 그 성음을 이제 연습을 했어요. 이제 본인 얘기로는 이걸 구토식이라고 하는데 웩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막 웩 해보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 보고 나중에 야, 너 막걸리를 많이 먹어 지금 소리가 바뀌고 있어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를 결국은 스스로 이제 제대로 그 허스키 보이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이 사람이 나중에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자기 성음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는 이제 자기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 민중성악의 성음 훈련을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이 발성기관이나 이 호흡 조절을 통한 목소리 톤의 자유로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허스키 보이스의 자유로운 구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 능력을 체득했다. 이제 이게 본인의 고백입니다. 조용필 씨 음악의 음악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이 곡조라는 부분의 중요한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분의 그 노래 작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많습니다. 예컨대 옛날 유명한 가수들 어떤 분 그러면 이제 누구 배경호 작사 해가지고 어떤 그 특정한 작사 작곡가들이 이렇게 많이 관여하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스스로 전반적인 음악에 관여하는 그런 예술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름하지를 않고 이 노래 만드는 곡조를 만드는 것도 40여 명에 이르는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만은 그 노래 작곡을 그분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걸 전부 관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주제, 거기에 맞는 이제 작사가들에게 의뢰한 노래 가사에다가 그것을 이제 작곡자들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 작곡자들의 숫자도 굉장히 다양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가사가 직접 그 사람이 쓴 것은 한 5%밖에 안 되지만 본인이 작사한 것은 약 44% 이상. 아니 작곡한 거. 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뮤지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비율로 보면은요, 조용필 자신이 제일 많아요. 78곡. 그 다음에 김희갑 작곡이 14곡. 그 다음에 이호준 9곡, 김정옥 7, 김영광 5,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는데, 그래서 전체 작곡 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분이 그야말로 뮤지션이다. 음악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수가 잘못하면 앵무새처럼 작사, 작곡가의 그 의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전기와 후기로 나눌 때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자신의 작곡이나 편곡 비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갈수록 자기 스스로 음악하는 사람을 더 스스로 음악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 거죠. 노력을. 조용필 씨의 그 음악을 구성하는 이제 요소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가사.
노래는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이 가사의 중요한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 가사를 만들 때에는 먼저 주제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두 번째로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메모지를 적절한 작사가에게 이게 맡겨요. 그게 돌아오면 다시 그것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수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이제 작곡자에게 넘기고 자기가 작곡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이 조용필 씨 노래 정규 음반 18집의 그 가사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작사가로서 6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전체 음악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맞는 가사를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찾아다니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이분이 내가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술집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김순곤이라는 작사가가 있어요. 이제 광주 살았다는데 그분의 그 가사가 아주 그 동심이라는 거, 어떤 그런 그 천진스러운 정서를 잘 끌어내는 가사들이 많아요. 그분의 가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서 뭐 그냥 행방불명 된 사람을 사방으로 막 섬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점은 이 가사를 쓴 사람들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제 양인자 씨가 제일 많아요. 20곡. 그 다음에 하지영 14곡, 박건호 11, 조용필 10곡, 김선진 뭐 9, 김순곤 8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이 쓴 걸로 하면 조용필 씨도 많이 썼어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전체 18집의 167곡 이 노래의 가사 중에서 적어도 이 한 10명 정도의 이 작사가들이 그 전체 노래의 한 6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작사가에게 크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사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후기로 갈수록 조용필 씨 자신이 작사한 노래들이 더 늘어납니다. 초기에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음악을 하던 초기에는 아무래도 작사, 그 다음에 프로덕션, 작곡가에게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초기 자기 음반에 대한 그 판권 문제로 소송을 했어요. 모모한 그런 레코드사하고 결국은 졌죠. 옛날에 그 음반법이라는 게 굉장히 그 허술해가지고 이제 정작 노래 부르는 사람은 볼 일이 없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그 초기의 그런 한계를 본인이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런 작사의 문제도 자기의 음악을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음악적인 양식인데요. 이 양식이라는 것은 형식과 좀 달라요. 형식은 일종의 바지 이런 거고요. 양식은 뭐 핫바지, 나팔바지. 그러니까 각 시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조용필 씨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 양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중가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은 거의 활용을 했어요. 예컨대 뭐 발라드, 트로트, 락, 민요, 동요, 가곡, 뭐 토킹, 그다음에 이제 무곡 같은 거 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다면 이제 폭송이라는 건데 웨스턴 폭송이요. 그게 왜 그랬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인을 그 강한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분이 원래 지향점이 그 민중 투쟁의 방향을 지향한 게 아니고 대중적인 동화의 방향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랬다. 과거 80년대에는 좀 민중적인 투쟁의 방향하고 대중적인 동화의 방향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이제 이 우파에 갔다 이거지, 조용필 씨가.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꼭 그 민중적인 노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음악적인 양식의 특징을